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TV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디플레이션이 끝났고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 혹은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네이션 시대가 왔다.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가 왔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뭐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의미하느냐?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사람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내가 마시고 싶다. 커피 한 잔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러면 2,000원의 가치는 커피 한 잔하고 동등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커피 한 잔의 가격이 4,000원 올랐습니다. 그럼 2,000원의 가치는 커피 반 잔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 잔에 반잔을 배운 것처럼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가 좋냐?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비싸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오늘 사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회사들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니까 더 많은 노동자와 더 많은 원자재를 필요로 할 것이고, 더 많은 노동자와 원자재를 위해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은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생겨나는 게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기본 원리인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해지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은 이 사이클 지나기 전에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내가 지금 2,000원을 들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커피 100잔을 마실 수 있는 월급이면 20만 원이겠죠? 20만 원 받았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가 4,000원이랍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 돈이 50잔밖에 못 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너무 과한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게 되는 케이스까지 터져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보통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얼마냐?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 내외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2%에서 3%, 2%, 보통 2%는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거의 같은 위치로 지나간다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역시도 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7% 성장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한 5에서 6%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확장되고 팽창함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경제는 성장하고 이런 선사이클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선순환 구조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즘에 금리를 올리겠다, 아니면 정부가 요즘에 대출을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은, 돈 역시도 물건입니다. 내가 돈을 늘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재화가 한정돼 있을 때 기준인 거고, 예를 들어 짐바브웨이처럼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짐으로써 몇천만 원이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몇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플레이션이 생겼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서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보다 더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화폐가 굉장히 저렴한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어떠냐, 그게 좋냐라고 하면은, 짐바브웨이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좋다고 했는데 통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걸 막는 방법이 뭐냐? 보통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해서 돈의 가치를 끌어들이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요. 공급을 줄이고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어떻게 대출을 줄이고, 아니면은 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자율을 높여서 사람들이 은행 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공급되는 돈을 줄여버리고 수요는 견조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하면은 보통은 경제 사이클이 꺾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과열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버블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아까 짐바브웨이 사례는 후진국의 사례니까 후진국은 그럴 수 있어라고 하시면은,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80년대 일본은 제대로 된 이 버블을 터뜨리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큰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잃어버린 30년, 40년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불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욕도 없고 돈을 벌어도 아무 쓸데도 없고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0%에서 1% 사이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이토록 정부가 아무리 활성화하려고 노력해도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궁극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경기가 꺾임을 감수하고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이 뭐 통화 안정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금리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긴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면은 그 물가가 안정화되고 그럼 사람들이 너무 과다한 변동성에 노출 안 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긴 합니다. 그런 게 인플레이션의 보통의 특징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부 통제 못하는 인플레이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플레이션도 통제가 안 되지만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 경우가 뭐냐? 스태그네이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스태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같이 오르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아까 말했다시피 인건비가 상승하면은 보통 그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될 거야라고 하는데 둘 다 안 좋아지는 케이스인데 이건 어떠냐? 원자재 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겁니다. 다른 게 변하지 않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그 원자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그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원유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 보통 대부분 스태그네이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언제? 80년에 있었던 석유값 폭등 사태, 그러니까 석유 파동 문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런 스태그네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통제하느냐? 보통 국제기구들이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고 증산하고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대체 석유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태양광 친환경 등을 통해서 좀 석유의 의존도를 낮추는 식으로 진행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석유의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은 그나마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의 압력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석유는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계속 두려워해야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긴 하지만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생기는 이유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들 역시도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인해서 기존에 생산하던 물량을 감산했을 뿐인 거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작년에 감소된 물량을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격만 올라왔을 뿐이지 2019년에 양을 뽑아내고 있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더 이상의 채굴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이마저도 막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단기적 저는 수급 이슈라고 생각하고 원자재에 의한 80년대 같은 석유 파동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미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돈이 버는 게 타이트하다. 그러면 소비를 좀 줄여서 여유력을 좀 마련해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내가 소비하는 거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은 비축분을 마련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세 대출도 막는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씩의 자금을 미리 내가 현금을 구비해놓고 은행에서 다 빌린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그러한 은행의 변화 아니면 시중금융기관의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시대일수록 빚을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오히려 빚을 줄이고 있다는 거는 바꿔 말하자면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내가 갚아야 되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돈을 너무 빌리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서 좀 더 버텨나가는 게 이 시대에서 가장 바른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단기적 이슈잖아요. 조금만 더 버팁시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